안녕하세요. 77입니다. 이제 이쪽에 충혈된 눈도 좀 나왔고, 이 시간에는 콘크리트가 곰보가 되면 안 되는 이유, 곰보가 되면 불리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콘크리트라는 거는 어차피 꽉 채워져 가지고 압축력에 굉장히 힘을 많이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재료예요. 근데 특별히 어떻게 돼요? 이런 어떤 이런 휘임으로 인한 인장력이 밑부분에 발생하는데, 그때 힘을 못 쓰니까 거기다 철근을 배치를 해줍니다. 근데 이 철근이 콘크리트 안에 들어갔을 때 철근이 자기 이 인장력에 견디는 역할을 확실히 하려면은 콘크리트가 철근을 꽉 이렇게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걸 부착력이라 그러는데, 이 부착력이 부족하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철근이 이렇게 빠질 수가 있죠. 이게 철근이라고 가정하면, 이게 콘크리트라 그러면 콩크리트가 꽉 잡고 있는 힘을 부착력이라고 하는데, 이게 부착력이 약하면 이게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콘크리트가 곰보가 지면은 말하자면 이렇게 엉성하게 이게 잘 붙잡고 있지 못하죠. 곰보가 졌으니까. 예? 곰보가 안 졌으면 이게 꽉 붙잡고 있는데, 곰보가 졌으면 엉성하게 돼가지고 이게 어떻게 돼? 이게 빠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콘크리트가 파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콘크리트가 곰보가 지면은 안 될 텐데, 그러면 곰보가 지는 원인이 뭐겠느냐? 첫 번째는 재료 분리라고 그럽니다.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하면 재료 분리인데, 재료 분리라는 거는 콘크리트 재료가 뭐예요? 시멘트 들어가고 물도 들어가고 모래도 들어가고 자갈이 들어가서 뒤섞여 가지고 잘 섞여서, 이게 우리가 찰지다 그러죠. 이렇게 잼처럼, 예? 그렇게 되면은 재료 분리가 잘 안 되는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물이 많이 들어갔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굉장히 질게 되죠. 그래서 뭐 무거운 재료는 가라앉고 또 물은 뜰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재료 분리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배합비라 그러는데, 배합이 제대로 돼야 된다. 골재하고 물하고 시멘트하고 배합이 제대로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공상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요즘에는 그 펌프카로 미리 만들어진 레디 믹스드 콘크리트 레미콘을 갖다가 이렇게 호스로 해서 펌프로 해서 이렇게 부어주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서 뭐 슈트라 그러죠. 그 레미콘 뒤에서 이렇게 받아서 부을 때 이게 길어지면은 흘러내리면서 자갈 같은 건 떼굴떼굴 먼저 굴러 떨어지고, 끈적끈적한 점성이 있는 시멘트 페이스트, 시멘트하고 물하고 모래, 그런 것도 이렇게 부착력이 있어서 천천히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료가 분리가 돼서 곰보가 나는 경우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 거푸집 자체가 이렇게 꽉 이렇게 막혀 있어야 되는데, 어떤 부분에 거푸집이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벌어져 가지고 콘크리트를 부으면은 거푸집 요 틈으로 어떻게 돼요? 빠져나갈 수 있는 거. 시멘트 죽은 빠져나갈 수 있겠죠. 자갈은 걸리고. 그래서 이게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거푸집이 벌어져 있다든지 정밀하지 못할 때는 시멘트 국물, 말하자면 시멘트 풀 페이스트가 빠져나가면서 그 안에 자갈만 이렇게 있을 수가 있다. 곰보가 지는 거죠.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시공할 때, 콘크리트를 붓고 그걸 충분히 어떻게 돼요? 거기가 꽉 찰 수 있도록 그 바이브레타, 진동기를 갖다가 진동을 가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진동기는 철근에다 갖다 대면 안 돼요. 철근에다 갖다 대고 진동을 하면은 철근을 타고 진동이 퍼져서 효과는 좋을지 모르는데, 지금 얘기하는 게 뭡니까? 철근이 콘크리트 안에서 이렇게 꽉 붙어가지고 이렇게 부착력이 생겨야 되는데, 철근에다 진동을 주면 어떻게 돼요? 철근에다 진동을 주면 이게 부착이 잘 되겠어요? 안 되죠. 여기서 진동을 하니까 이 콘크리트가 이제 굳기 전에 일단 꽉 부착이 돼야 되는데, 여기다 진동을 주면은 여기 부착력이 훨씬 떨어집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도 일하시는 분들 주의할 거는, 이 바이브레타를 절대 철근에다가는 대면 안 된다. 그렇죠? 밖에서 거푸집, 그 판넬 거푸집에다가 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콘크리트 안에다가 이렇게 진동기를 넣을 수는 있는데, 철근에다 갖다 진동을 주면은 부착력이 상당히 떨어진다. 그겁니다. 그래서 곰보가 지는 원인 중에 지금 바이브레타를 사용 안 해도 곰보가 지고, 그 다음에 재료 분리의 원인은 뭐 슈트를 타고 이렇게 시공할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거푸집이 벌어져가지고 글로 페이스트, 본드 역할을 하는 시멘트 풀이 빠져나가면 자갈만 남아서 곰보가 질 수도 있고, 그런 원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바이브레타는 특히 어떻게 돼요? 이 개구부, 창이라든지 그 창 밑면, 그 다음에 전기 박스 밑면, 이런 데가 충분히 이렇게 콘크리트가 채워져야 되는데, 그 밑에까지 채우기가 조금 신경을 안 쓰면 안 찰 수도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하는 현장, 남양주 지산빌 거기 그 콘크리트조 하고 있는데 건축주분이 그래요. 여기 이렇게 콘크리트가 이렇게 됐는데 괜찮을까요? 제가 봤는데 곰보가 졌더라고요. 그리고 현관 들어가는 입구 전기 박스 밑에 거기가 이제 바이브레타 충분히 못해서 그런지 약간 이렇게 충진이 안 되고 비었어요. 근데 어떡합니까? 제가 감당하는 거. 뭐 별 이상이 없다고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제가 양심을 걸고 이상이 있으면 거기를 조치를 취하죠. 근데 거기는 그냥 내력벽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칸막이 벽이고 또 구조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그렇게 답변을 한 기억이 지금 납니다. 근데 그러면은 곰보가 짐으로써 어떠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느냐, 어떠한 영향을 콘크리트 그 골조에 줄 수 있냐 하면은 크게 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곰보가 지면은 콘크리트에 지금 앞서 말했듯이 이렇게 꽉 잡고 있는 그런 능력, 그걸 부착력이라는데 부착력이 떨어지겠죠. 이렇게 꽉 콘크리트가 채워져서 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곰보가 져서 이렇게 다 벌어져서 구멍이 숭숭 나 있어요. 그러면 첫째는 이 부착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특히 인장 측에 있는 철근 같은 거 중요하거든요. 그런 데는 콘크리트가 꽉 충진이 돼서 부착력 확보를 꽉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피복 두께, 지난 제 영상에도 있지만은 콘크리트 이 철근의 표면을 덮어싸고 있는 이 콘크리트의 두께를 피복 두께라 그러는데 그 피복 두께가 정확히 확보가 되는 게 중요해요. 근데 거기가 곰보가 졌다. 그런 문제가 뭐냐면 피복 두께 이 콘크리트가 철근을 피복함으로써 이 콘크리트는 산화된다 그러죠. 녹이 씁니다. 일반 공기 중에서 녹이 쓸 수가 있는데 다행히 이 시멘트가 알칼리성, 콘크리트가 알칼리성이라서 알칼리 성질이 이렇게 덮고 있는 한 절대 녹이 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게 꽉 충진이 돼서 이렇게 콘크리트 피복 두께 확보하고 있으면은 알칼리성이 그나마 이렇게 굉장히 오래 유지가 됩니다. 피복 두께 한 3cm만 돼도 계산해 보면 한 60년 이상 알칼리성을 유지를 해요. 근데 거기가 공기가 술술 통하고 물기가 술술 스며들고 그러면은 그 내구성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 알칼리성을 빨리 잃고 철근이 빨리 녹이 달 수가 있다. 이것도 하나의 문제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 피복 두께, 콘크리트가 철근을 이렇게 감싸줌으로써 화재가 났을 때 이 철근을 보호합니다. 과열되는 화재로부터 올라가는 온도. 그래서 내화성을 갖추게 되는데 이 내화성을 갖추려면 콘크리트가 꽉 채워지는 게 좋겠죠. 이게 구멍이 숭숭 뚫려가지고 무슨 콩강정도 아니고 그렇게 되면은 내화성도 떨어진다. 그리고 또 이 피복 두께를 확보함으로써 철근을 꽉 붙잡고 있음으로써 강도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철근에서 보에서는 보가 이렇게 휠 때, 보가 이렇게 휠 때 이 밑바닥이 늘어나면서 이쪽에 인장 철근을 이제 배치를 하게 되는데, 기둥 같은 경우에는 이 철근이 콘크리트의 한 15배 이상 압축력을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콘크리트가 지가 아무리 압축력을 많이 받는다 그래도 철재는 또 콘크리트보다 더 압축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록 그냥 콘크리트만 하면은 기둥이 이렇게 커져야 되는데 거기다 철근을 한 10% 정도 기둥 철근을 배치를 했다. 그러면은 이 기둥이 이렇게 줄어들 수가 있어요. 좀 너무 굵지 않게. 왜? 철근이 단면적당 콘크리트보다 15배 이상의 압축력에 견딘다 이겁니다. 근데 기둥에서 콘크리트를 딱 빼고 보면은 철근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층 높이가 3m라 그러면 철근이 제 아무리 19mm짜리 직경 2cm짜리를 쓴다 그래도 이렇게 가늘 거 아니에요? 가늘어 보이죠? 3m면은. 그럼 이렇게 누르면은 옆으로 이렇게 휘청휘청 합니다. 이 철근이. 압축력에 힘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기둥 안에 보면은 띠철근이라는 게 있어요. 자, 기둥에 있으면 철근이 예를 들어서 4가닥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사각형 띠철근이 이렇게 감아줍니다. 그걸 후프근이라고 또 근데 허리띠, 띠 개념으로 이렇게 감아줘요. 철근을. 일정 그 계산법인데 간격마다 감아줍니다. 맨 끝단하고 위쪽엔 더 촘촘하게 감아줘요. 아니면 스파이럴, 이렇게 원형 기둥 같으면 나선형으로 그 스파이럴 철근을 감아줘요. 걔의 역할이 뭐냐? 아주 중요한 역할인데 걔는 이 압축력을 받았을 때 가늘고 긴 거 세장하다 그러죠. 철근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좌글 휘어지는 것을 잡아줍니다. 그게 띠철근의 역할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그 띠철근, 철근과 그것들을 피복 두께, 콘크리트가 감싸줘야 돼요. 그래야지 얘가 더 힘을 잘 받습니다.
콘크리트가 제대로 얘를 감싸주지 못하면 제 아무리 띠철근을 해도 얘가 어떻게 돼? 이렇게 좌굴이 돼서 붕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역할이고 그런 구조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곰보가 안 되기 위해서는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벽이라든지 기둥, 수직 콘크리트 타설할 때는 슬럼프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이 슬럼프 콘에서 무너져 내린 요 높이. 조금 내려가면 된 콘크리트죠. 더 많이 내려가면 지른 콘크리트인데 이런 벽이라든지 기둥은 조금 슬럼프 값이 큰 거, 그거를 부어주게 되고 또 바닥이라든지 보 같은 데는 슬럼프 값이 좀 작은 거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진동기 바이브레터 사용 잘하고 그래서 충진을 잘 시켜주면은 어떻게 된다? 곰보가 없을 것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칠 때는 이런 점들을 주의해서 곰보가 안 되게 그렇게 해야 돼요. 더구나 이렇게 거푸집을 딱 띄었을 때 그 면, 노출된 그 콘크리트 면을 그대로 사용하는 게 노출 콘크리트라고 그러죠. 재물치장 콘크리트, 노출 콘크리트. 그 경우는 뭐 곰보라는 거는 뭐 당연히 있을 수가 없고 콘크리트를 끊어쳤을 때 그 한 번 치고 나서 두 번째 레미콘이 와가지고 이어서 콘크리트가 된 그 이음매선도 보일 수가 있고 또 콘크리트가 이 두 번 쳤을 때 이 밑에 색깔 위에 색깔이 다를 수도 있고 굉장히 까다로운 점들이 많아요. 그래서 노출 콘크리트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에는 콘크리트가 곰보가 되면 안 되는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가지고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